1293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지금 우리 유형 16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곱셈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무엇이면 무엇이 참인지를 묻는 것. 이게 우리 2학기 때 공통수학 2에서 배우면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명제 찾는 문제가 우리가 행렬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잘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행렬이 우리가 수능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이 참거지 찾는 문제, 즉 이런 합답형 문제가 항상 행렬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바로 디귿을 찾는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각 우리가 참거짓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참을 외울 필요는, 참인 명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나하나가 바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면요. 자, A와 B의 행렬을 더했더니 바로 영행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B와 BA 행렬이 같은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이 영행렬이니까 바로 A 행렬은 무엇으로 마이너스 B 행렬과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B의 바로 B가 바로 좌변이 됩니다.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B와 B가 곱한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우변은 B에다가 우변이죠. 우변은 자, BA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자, B인데 A가 바로 마이너스 B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또한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네요. 자, 따라서 좌변도 마이너스 B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변도 마이너스 B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이 영행렬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두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AB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고 A가 영행렬이 아니면 B가 영행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수에서는 두 수의 곱이 0이면 어떻게 되죠? 둘 중 하나는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라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렬에서는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행렬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AB 두 행렬을 곱해서 이건 영행렬입니다. 영행렬이면 A도 영행렬 또는 B도 영행렬이다. 이 명제는 바로 무슨 명제가 된다?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수체계에서는 참인 명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자,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의 곱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영행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각각 A 행렬과 B 행렬을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영인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B 행렬의 곱이 영행렬인데 이 A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라고 하면 B 행렬은 반드시 영행렬이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영행렬이 아니어도 두 개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영인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디귿입니다. 디귿은 AB 행렬의 곱은 A가 되고요. BA 행렬의 곱은 B가 될 때 A 제곱과 A 행렬은 같은지를 물어보는데 자, 이것 또한 이 가정에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BA가 B라고 했으니까 BA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자, 바로 행렬의 오른쪽에 바로 A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즉 양변에 누구를 곱하는데 자 A를 곱해 보겠는데 무엇을 바로 오른쪽에 A를 한번 곱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BA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AB 행렬이 있는데요. 자, 뒤쪽에, 오른쪽에 A를 곱했기 때문에, 자, 우변에도 A의 뒤쪽에 이렇게 A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저, 양변에 A를 오른쪽에 곱했으니까 각각 행렬에서 오른쪽에 A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 뒤에 있는 BA 행렬을 먼저 계산해도 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B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식은 AB의 곱도 무엇이 된다? A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AB의 곱이 A가 될 수도 있고, AB의 곱이 A 제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좌변이 AB니까 우변에 있는 A와 A 제곱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행렬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자, A와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디귿도 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94번입니다. 2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은요. 단위 행렬이 이렇게 바로 A 행렬과 합이나 차로 되어 있을 때는 자, 뭐처럼 수체계에서처럼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바로 합과 차의 곱이니까 그죠? 바로 앞에 거 제곱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D의 그 제곱 E의 제곱이 되는데 E의 제곱은 E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E는 거듭 제곱을 해도 항상 E가 되니까 바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 A 제곱이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E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A 제곱 마이너스 A가 아니라 E가 돼야 되죠. 자, 기억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봐도 자, A 곱하기 A는 A 제곱이 되고요. A 곱하기 마이너스 E는요, 바로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2 곱하기 A는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어떻게 되죠? 2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와 A가 사라져서 A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인데, 2 제곱은 2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개를 해도 되겠지만, 다른 행렬과의 합과 차에 대한 곱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의 성질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니은인데요. A 다섯 제곱과 A 세 제곱이 2가 되면요, 바로 A는 단위 행렬이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단위 행렬은 이 단위 행렬을 거듭 제곱해도 항상 무엇과 똑같다? 항상 단위 행렬이 된다고 했죠. 단위 행렬을 몇 제곱해도 항상 누구와 똑같다? 단위 행렬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역은 성립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A 제곱과 A 세제곱이 2가 될때 A도 E가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다섯 제곱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E로 표현할 수가 있고, A 세 제곱도 무엇으로 E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A 다섯 제곱을 A 세 제곱 곱하기 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A 세제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E가 되니까 E 곱하기 A 제곱이 되죠. 그런데 E 곱하기 A 제곱은 A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A 제곱도 무엇이 되겠다? E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 5제곱이 2고 A 세제곱이 2면 A 제곱도 2가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A 4제곱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를 각각 양변을 제곱하면 2의 4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바로 A 4제곱이 된다는 것도 A 4제곱도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면 되겠죠. A 세제곱은요. A 제곱 곱하기 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A 제곱이 2니까 얘는 2 곱하기 A가 되어서 2 곱하기 A는 자기 자신 A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A 세제곱도 바로 A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A 세제곱이 2인데 바로 A 세제곱이 A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바로 A 세제곱이 2면 바로 A도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되는 거죠. 자,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영인자 꼴인데요. A-2를 제곱했을 때 그게 영행렬이 된다는 말은 A-2를 몇 번 곱한다? 바로 2번 곱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2번 곱하는 게 바로 영행렬이 된다는 말은 자, 반드시 우리가 영행렬이 될 때 수의 책에서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얘가 0이고 얘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맞죠? 이렇게 된다면 맞죠? 바로 A-2가 바로 영행렬이 되어서 A는 바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단위행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자체가 영인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A-1을 제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기억과 미음만 참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디귿은 영인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수의 책에서는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각각이 0 또는 0이 되겠지만 자, 행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95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AB와 BA 행렬을 더했더니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두 행렬을 더해서 영행렬이 된다고도 봐도 되지만 바로 BA 행렬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다? 마이너스 AB 행렬로 볼 수 있다. 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하죠. 그죠?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지만 지금은 BA 행렬과 AB 행렬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한 배를 해줘야지 똑같아지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기억과 같은 이 우리가 A 플러스 B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 좌변을 한번 실질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을 전개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항상 승수를 조심히 생각해야 되죠. BA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BA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AB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AB와 AB 행렬이 소화되겠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니은은요, 바로 합차가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합차 형태의 성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은 자, AB 행렬과 BA 행렬이 같다는 말인데 AB 행렬과 BA 행렬은 같지 않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니은은 해볼 필요도 없겠죠.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자, 수체계처럼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니은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디귿은 AB의 제곱이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과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AB 행렬 전체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AB 행렬을 두 번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BA를 먼저 우리가 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A가 있고요. BA 행렬을 다른 말로 마이너스 AB 형태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B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배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보내도 되니까 마이너스 A에 자 갈로를 지워버리면 A, B, B꼴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만 맞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하므로 좌변을 어떻게 하면 우변과 동일한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96번입니다. 1296번.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A-B 행렬은 단위 행렬이 되고, 자,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은 영행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되었다고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영행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성질은 없다고 했죠. 바로 영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와 B는 영행렬이 아니어도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식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지만 A 행렬과 B 행렬의 차나 합이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는 말은 AB 행렬과 BA 행렬의 바로 무슨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1289번을 풀 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B 행렬이 영행렬이면 누구 행렬도 영행렬이 되어야 된다. BA 행렬도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식을 가지고 A 제곱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A 제곱을 찾으려면 자, 기억입니다. 야, 양변에 누구를 곱하자? 자, A 행렬을 곱하면 A 제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양변에 A를 곱할 때 이때는 왼쪽에 곱해도 되고 오른쪽에 곱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AB도 영행렬이고 BA도 영행렬이니까. 자, 그러면 A 제곱이 되고요. 자, BA라고 적었다면 얘는 뒤쪽 오른쪽에 각각의 행렬을 곱했다는 것이고 자, 앞쪽에 곱해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EA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A 제곱이 되고요. BA 행렬도 영행렬이 되니까 얘가 영행렬이고 얘는 바로 A 행렬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A 제곱은 바로 무엇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 A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앞쪽에 한번 곱해볼게요. 뒤에 A를 곱하지 말고 앞에 곱한다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B가 되고 여기가 AE가 되니까 동일하죠. A 제곱에 AB 행렬이 영행렬이니까 마이너스 영행렬이 A가 되어서 이렇게 해도 A 제곱이 A가 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제곱이 A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이 행렬은 A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제 B제곱을 찾기 위해서 똑같이 이번에 이 앞에 있는 식에 가지고 어떻게, 자, 앞쪽에 B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양변에 이번에는 누구를 곱해보자? 자, B 행렬을 곱해보면요.
자, BA 행렬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B 제곱이 되고 여기는 B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A 행렬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영행렬이 되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뭐가 되어서 B가 되죠. 그러므로 B 제곱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B를 여기에서는 앞쪽에 곱했는데 뒤쪽에 곱해도 동일하겠죠. 그럼 여기는 AB가 되고 B를 뒤쪽에 즉 오른쪽에 곱해버리면 B 제곱에 여기는 E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AB 행렬은 영행렬이 되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은 무엇이 되어서 B가 되어서 동일하게 B 제곱은 무엇으로 나온다? 마이너스 B 행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제곱 행렬이 마이너스 B 행렬이 되니까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A에서 B 행렬을 뺀 거와 같죠. 근데 A 마이너스 B 행렬이 바로 무엇이니까 단위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방금 A제곱이 A고 B제곱은 마이너스 B일까요? 그럼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앞에 있는 A 제곱은 뭐로 바꿀 수가 있고요. A로 바꿀 수 있고요. B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B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얘가 바로 뭐다? 영행렬인가 묻죠. 얘는 마이너스 AB 행렬인데 AB가 바로 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영행렬은 영행렬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인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297번부터 문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자, A 행렬이 A, B, C, D라고 할 때, 자,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죠? 바로 2차식의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죠. a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주대각선의 바로 합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a를 곱한 행렬 즉 a 행렬을 실수비했단 말이죠. a 플러스 t로 그리고 무엇으로 바로 ad 마이너스 bc에다가 단위 행렬의 실수분을 했는 것은 이 합은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자, 이 A에 대한 고차식을 자, 낮은 차수로 바꾸어 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A 플러스 D와 AD 마이너스 BC는 상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플러스 D를 P라고 하고 AD 마이너스 BC를 Q라고 한다면 자 A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항하면 자 PA 마이너스 QE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2차식을 1차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한 여기에서 A 플러스 D가 바로 0일 때죠. 주대각선의 이 합이 0일 때 A 더하기 D가 0이 돼버리면 이 자체가 0이기 때문에 A 제곱은 P 자체가 0이므로 자 마이너스 QE 형태로 어떻게 바로 2차 정사각형 행렬의 곱을 즉 2차식을 단위 행렬 자체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AD-BC 즉 주대각선의 곱의 합과 부대각선끼리 곱한 값의 차가 0이 된다면 Q 자체가 0이 되니까 바로 A 제곱을 또 무엇으로 PA로 즉 1차식 형태로 차수를 낮추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행렬의 거듭 제곱이 나왔을 때 이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하면 쉽게 차수를 낮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켈리 해밀턴 정리는요, 이 역과정은 성립한다, 안 한다? 역과정은 성립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저, 정방향만 성립하는 거지, 역방향은 성립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다음 행렬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각각 A 행렬을 세제곱도 하고 제곱도 한 다음에 이 행렬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A 행렬로 우리가 바꾸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는 그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a 제곱으로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a와 d를 더해야 되죠. 즉 1행 1열과 2행 2열 즉 주대각선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ad 마이너스 bc죠. 즉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만 적으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을 곱해준 게 바로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3a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 제곱 자리에 3a 플러스 1을 대입하고 a 세제곱 자리에는 a 제곱 곱하기 a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a 제곱 자리에 바로 3a 플러스 1을 나타내면 또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또 그 2차식을 또 a 제곱 자리에 3a 플러스 1을 대입하여 1차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까? 그게 바로 풀이집에 있는 거와 똑같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서 1단원부터 시작했지만, 자, 이것은 비록 행렬이지만, 그죠? 이 A의 세제곱이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가 수체계로 본다면 고차식으로 볼 수가 있죠. 즉,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2차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가 이 자체가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때 2차 방정식의 무엇으로 좌변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무엇과 동일하다, 나머지와 동일하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따라서 이식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이를 무엇으로 이 2차 방정식 꼴의 좌변으로 직접 무엇을 하면 나누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로 여러분들 직접 나누어 준다면 자, 여기는 바로 대가리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a를 곱하면 a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a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2니까 a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변별을 빼버리면 자, a 세제곱은 사라지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을 빼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a 제곱이 되겠죠. a 제곱에 빼버리면 플러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6e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제곱과 a제곱이 같으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수에서는 1을 곱하면 되겠지만 행렬이니까 바로 단위 행렬 1을 곱하면 a제곱 곱하기 단위 행렬은 바로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a가 a2와 곱해서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의 단위 행렬끼리 곱은 단위 행렬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시 변변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a 마이너스 5e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차인데 나머지 형태가 1차니까 더 이상 나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체계처럼 검산식을 적어본다면 이 3차식은 이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나머지를 뭐 해준 거와 같다? 더해준 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데 이 2차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바로 무슨 행렬이 된다?
영행열이기 때문에 영행열과 A 플러스 E 행렬을 곱하면 영행열이 되죠. 따라서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E는 무엇과 똑같다? 나머지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A 마이너스 5E로 3차식을 1차식으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죠. 그 2차 방정식을 무엇으로? 좌변으로 직접 나누어 보면 그죠? 이 행렬이 0이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이 고차식은 나머지와 똑같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98번입니다. 행렬 A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 2차식을 만족시킬 때 A와 D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 1297번에서 정리했지만 이 행렬을 가지고 이 2차식을 만들어주는 정방향은 성립하지만 이 2차식을 만들어주면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맞나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케일리 해밀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 A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지 실수배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단위 행렬은 자, 주대각선이 바로 1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위 행렬을 실수배한다는 말은 주대각선만 실수배만 하면 되는 거죠. 즉 부대각선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단위 행렬이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행렬이 단위 행렬이 아닐 때는 우리가 여기서 켈리 해밀턴을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말은 A와 D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5가 된다는 거죠. 얘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켈리 해밀턴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앞에 실수배가 3배는 AD-BC니까 즉 주대각선의 곱과 부대각선의 곱의 차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합은 5가 되고 바로 A와 D의 곱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합과 곱을 찾았으니까 물어보는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된다?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곱셈 즉 변형 공식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5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행렬 자체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켈리 해밀턴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99번도 바로 위에 있는 1298번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2차 식이 성립해 준다고 해서 켈리 해밀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역과정은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역방향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2차식을 만족시켜주는 행렬을 찾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행렬 A 자체가 바로 다리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 케일리 해밀턴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와 D, 즉 주대각선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D가 여기에서는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케일리 해밀턴을 사용하면 A 플러스 D가 3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행렬이 무엇일 수도 있다. 단위 행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차 식에 직접
A를 대입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대입해서 K값을 처리해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단위행렬 2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11, 41에 4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를 주면 마이너스 3이 되므로 A 마이너스 4라고 적으면 안 되고 4, 2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2로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영행렬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영행렬 또는 얘가 영행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영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혹시나 A가 4일 때는 이 식을 만족해 주는지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식을 만족해 주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A가 4일 때, 4, 2일 때 이식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자, A의 제곱이니까 바로 16, 2의 제곱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3배니까 마이너스 12, 2가 되면서 마이너스 4, 2가 되니까 이 자체가 영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얘가 영행렬 또는 얘가 영행렬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두 가지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식이 만족하는지를. 아시겠나요? 영인자이기 때문에 0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영행렬이라고 단정 지어서 A를 4, 2 행렬, A를 마이너스 2 행렬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이 식이 만족해 주는지를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바로 뭐가 되겠다? 3, 2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4, 2가 되니까 이것 또한 더하면 4, 2 마이너스 4, 2가 되어서 영행렬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아, 따라서 내가 비록 영인자였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A가 4, 2거나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 식을 만족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행렬이 바로 다른 행렬의 실수배가 되어도 이 식을 만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만 사용해서 될 것이 아니라 단위 행렬일 때도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도 자, 이 식을 만족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4이면요, 어떻게 4, 0, 0, 4가 되어서 바로 여기에서 A와 B, 즉 주대각선의 합이 8이 될 것이고요. A가 마이너스 2면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이 이 식을 만족해 주므로 이때는 A 플러스 D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이식에서 A 플러스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요, 3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문제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말을 하면 되겠다? 8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서 A 플러스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2차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바로 케일리 해밀턴만 이용해서 3만 체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과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아니라면 3이 맞지만 단위 행렬일 때는 또 다른 단위 행렬의 실수에 의하여 바로 A는 4, 2와 마이너스 2도 이 2차식을 만족시켜주는 행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B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